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SBS 뉴스입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 역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라는 전제 조건 없이도 만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수장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나설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실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need the DPRK to come to the table for talks. We're ready to talk anytime they'd like to talk. 나아가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와 같은 전제 조건 없이도 첫 만남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I don't think it's not realistic to say we're only going to talk if you come to the table ready to give up. 틸러슨 장관은 다만 도발 중단을 의미하는 조용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기간 없이는 생산적인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군사적 옵션 역시 완전하게 준비돼 있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첫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매티스 국방장관과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출국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중국 거주 한국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열립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방중 이틀째인 내일 오전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제반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일정은 공식 환영식, 확대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순으로 진행되며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이어집니다. 사흘째인 모레는 오전에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한 뒤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리커창 총리를 잇따라 면담하고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함께합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현 정부와 지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밤사이에 한꺼번에 기각됐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과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는데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류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판사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전 수석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결백을 입증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전 수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이 배정되도록 기획재정부 측을 압박한 혐의와 GS 홈쇼핑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한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사이버사 인원을 늘릴 때 우리 편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혐의 가운데 군사 기밀 유출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데 법원이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가구당 최소 177만 원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 연구센터는 20세에서 74세까지 성인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들은 노후 최소 생활비는 가구당 177만 원, 적정 생활비는 251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소 생활비를 준비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 27%에 그쳤습니다. 50대 이상에서도 최소 생활비를 마련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대부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2달 연속 정부의 목표치인 3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아 고용 안파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에 취업자 수는 2,68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3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에 21만 2천 명으로 떨어졌고 9월에 30만 명대를 반짝 회복했다가 10월과 11월 연속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이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자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의 보완을 기재부에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하셔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혁 성향의 개신교계는 종교활동비를 상한 없이 비과세 처리하는 조항 등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를 정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거나 일정 금액 범위 내에 제한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종교활동비로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좀 개정돼야 되겠다. 참여연대도 종교인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 조항이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종교 활동에 쓴 돈이라고 해서 장부를 만들어 버리면 과세 당국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또 하나의 블랙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걸 유리지갑이라고 우기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총리 지시에 따라 마련될 이른바 최소한의 보완책이 어느 정도일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2천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가수 박정훈 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박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굴기 운영을 대행하는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 회장 A 씨가 출자한 계열사를 박 씨가 직접 운영하며 행사장 등지에서 가상화폐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대 10명 중 9명은 A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임주원 박상민 교수팀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5,856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 20대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은 11.9%에 그쳤으며 15에서 19세 청소년도 24%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부 백신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10대 중후반과 20대의 항체 보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광부들의 파업이 한창이던 1980년대 영국.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탄광촌 소년 빌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이뤄가는 모습과 그 과정에 뭉클한 가족의 친구와의 우정을 담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2005년 초연된 뒤 올리비에상과 토니상을 휩쓴 작품으로 한국 공연은 7년 만입니다. 주인공 빌리 역은 2년 가까이 훈련을 거친 각기 다른 개성의 아역 배우 5명이 번갈아 맡고 박정자, 김갑수, 최정원 씨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뛰어난 기획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정평이 난 지휘자죠. 지난 2014년 국내 국공립 오케스트라 사상 첫 여성 상임 지휘자로 임명된 성시연 지휘자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마지막 연주회가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과 브람스 이중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자, 이제 경의 권한은 공작인데 권한과 같아요. 공작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엔젤로는 해묵은 잣대로 법을 집행하며 숨겨왔던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욕망과 비뚤어진 잣대, 억압을 그린 쓴웃음 나는 연극 준대로 받은 대로입니다. 잣대엔 잣대로, 법에는 법으로 같은 제목으로 알려져 온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국립극단의 이번 공연 연출을 맡은 오경택 씨는 이 작품 속 세상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시의성을 강조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02포인트 상승한 2471.02를, 코스닥은 7.99포인트 오른 768.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1,030억 원, 360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1,19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오르고 있고 건설업과 증권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드 갈등 해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신라젠도 르네상스 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오름세입니다. 또한 티슈지는 인보사의 미국 허가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92.4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못지 않은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 철원이 영하 18.8도로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어제 한번 강력한 추위를 경험해서인지 오늘은 좀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 지방에는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발효 중이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긴 하겠지만은 중부 지방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 대구는 2도 예상됩니다. 한편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 경보가, 그밖에 동쪽 지방과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눈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상으로 회복하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죽전 신세계 백화점역 프리미엄 가구 백화점 1층 소파 식탁 전문관 앤틱 가구관 원목 가구관 2층 종합 가구관
앤틱 가구관, 학생용 가구관,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죽전 신세계 백화점역 프리미엄 가구 백화점.